교재 253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이제 253쪽부터가 본론이라는 뜻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는 절차니까 이제 본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것이고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하라고요? 등록을 하라 그랬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지금은 우리는 등록제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3쪽 하단의 제목이 사무소 개설 등록 이렇게 돌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지실 때는 예전 말로 하면 영업 허가를 받는 절차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허가를 받는 절차니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등록이라는 단원이 출발을 하는데 이 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서를 먼저 한번 보시고 본 내용을 다시 교재로 돌아가면 두 번 수업하는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되겠죠. 자,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록이 되었다를 등록필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신청한 사람에게 등록이 되었다고 알려줘야지 알 것이니까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7일 내로 통지를 하면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겠죠.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그리고 드디어 업무가 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누구라도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중개업을 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이를 우리는 등록의 절차다 또는 영업의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적은 내용조차 시험에 들어옵니다. 자, 보다시피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신청 단계, 2 접수, 3 확인, 4 통지, 5 교부 단계라고 시험에 들어왔는데 업무 개시에 가장 가까운 시점 몇 번? 5번 등록증 교부 단계가 가장 가까운 시점 맞죠? 그럼 이런 문제를 왜 묻는가 하면 신청해놓고 뻐적뻐적 일하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특히 조심할 거 등록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중개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뭐다? 등록증 교부.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큰 절차를 적었는데 이 절차 암기한다 이래 접근하면 안 되죠. 상식을 이야기하잖아 봐요. 중개업을 하려면 첫째 뭐 해야 된다? 등록 신청해야 된다.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겠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해 줍니다. 통지가 되면 뭐 해야 된다? 등록증 받으러 가야지. 교부받고 그 등록증을 게시하니까 이거를 막 빨간 볼펜 돌려가면서 암기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라고, 그죠? 상식적으로 딱 붙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큰 절차를 보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이 구체적인 절차가 제목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입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는 아무나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등록 기준을 갖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격을 취득할 것.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격은 취득했지만 중개업은 잘 못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교육을 좀 받아야 돼. 그걸 뭐라 부른다?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등록 기준이라 하니까 등록 기준은 100% 시험에 나옵니다. 등록 기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기준을 갖춘 자가 이제 접수를 합니다. 어디 가서 접수하느냐 하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 장소가 보여야 돼. 사무소를 확보하고 지금 오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접수는 그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하는데 여기서 등록을 해주므로 이를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어디 가서 접수합니까? 등록관청에 접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업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개사법 우리 수업이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등록관청이라는 말이 계속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1년 동안 공부해도 등록관청이라고 듣기는 들어놓고 어딘지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등록관청이 어디라고요?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랍니다. 잘 듣고 계시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무소를 서울에 가면 종로구가 있습니다. 종로구에 가면 관철동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기다가 사무소를 만들었답니다. 관철동에다가 왜 사무소를 만들었을까요? 잘 될 것 같아서 하고 싶어서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등록한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종로구청에 가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장은 왜 등록관청이 안 될까요? 서울에는 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 군, 구. 등록관청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무소를 경기도에 가면 수원이 있습니다. 수원시에 뭐 팔달구 이런 구도 있어요. 그럼 팔달구에 팔달동도 있겠지 뭐. 자, 여기다가 사무소를 만들었답니다. 자격증은 서울에서 받았는데 수원에서 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여기 갔죠? 잘 될 것 같아서 하고 싶어서 여기서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된다니까요. 어디 가서 등록한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팔달구청에 가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헷갈려가지고 수원시장한테 가서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수원시장은 신용기를 확 내면서 선생 이름이 뭡니까? 이름 묻습니다. 제 이름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나는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디 쪽의 이름요? 아무 쪽의 이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면 수원시는 등록관청이 아니잖아요. 왜 아니다? 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동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이런 데는 당연히 구가 있다는 건 아시니까 등록관청이 될 수 없다. 시, 군, 구의 구라는 개념을 잘 보시고 여기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자치구라 부르고 일반시에 있는 구를 비자치구라 부릅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자치구냐 비자치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에 가면 된다.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 공법이나 지적법 등을 공부할 때는 시, 군, 자치구 이런 말이 가끔씩 나와요. 그럼 자치구 들어오면 이제 어질어질해진다고. 그러면 자치구는 팔달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원시에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야기하면 지금 정신없고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치구냐 비자치구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관청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등록관청에 가서 접수를 하면 거기서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 사무소가 적합한지. 사무소를 확보하고 오라 그랬는데 이 사무소가 텐트를 치고 하는 건지 파라솔을 쳤는지 또는 무허가 건물인지를 확인을 한다고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두 번째,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결격 사유를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해주는데 며칠 만에 해준다? 7일 만에. 그것도 문서로 서면으로 딱 통지해 줍니다. 통지가 되면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는데 등록증 교부 전에 이렇게 법에 되어 있으니까 교부 전에 뭐를 해야 된다? 보정을 설정해야 됩니다. 법인은 얼마? 2억, 공인중개사는 1억을 설정해야 등록증을 교부해주고 이 등록증을 이제 걸어놓고 드디어 업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가지고 시험에 물을 때 등록증을 받기 위한, 교부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하면 답이 뭐다? 보정 설정. 이 스토리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 절차를 가지고 지금 1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고 여기 노랗게 적어놓은 것이는 하나가 다 시험 지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격 취득에 관해서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거, 시험 과목은, 그리고 자격증은 누가 교부하며 이런 것들이 자격증에 관한 내용이죠. 자, 실무교육 이수하라 그랬죠. 지금부터 이제 실무교육부터 배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53페이지 실무교육을 받아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이왕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교육은 세 가지가 있어요. 1. 실무교육 동그라미. 한 장 넘어가시면 2번 직무교육 동그라미. 그리고 내려가면 3번 연수교육이라는 교육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 좋아하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게 실무교육입니다. 자, 실무교육부터 펴놓고 실무교육 대상자와 실시권자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고 거기 갈로 열고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이런 작은 글씨 보이시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그러면 누가 받아야 한다? 아래와 같은 1, 2, 3, 4명이 받아야 되는데 자, 1, 2, 3, 4를 딱 보면 지금 1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줄 쫙 꺼야 되죠.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거기 줄 꺼놓고 여기 보고 있습니까?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 뭐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들어와 있죠. 그 1번 줄 딱 끊고 그 다음 2번 법인의 대표자 사원임은 전원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 소공사 이렇게 해서 4명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막 암기하지 마시고 이 4명을 딱 보면 전부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무교육 받고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 딱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그런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가 안 보이시죠? 누구? 중개보조원이 거기 없어요. 그래서 거기 중개보조원이 없다는 걸 딱 보고 계셔야 된다고. 왜 없을까요? 한 장 넘기면 중개보조원은 뭐를 받아야 되니까 직무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 직무교육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254페이지 2번의 직무교육 찾았습니까? 1. 중개보조원은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중개보조원의 동그라미 고용신고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등록관청의 별표 그러니까 모든 교육은 시도지사가 하는데 여기만 오면 등록관청이 하나 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직무교육은 바로 밑에 있다시피 3, 4시간 받습니다. 서너 시간 교육받는 거를 시도지사님께서 직접 안 오시고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등록관청이 있다는 것을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으니까 앞부분에 실무교육의 대상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언뜻 보시더라도 느끼는 것 모든 교육은 몇 년 전에 받으라고 돼 있죠? 1년 이내에. 그래서 뭐를 배우는가 하면 교육의 유효기간은 무조건 1년이에요. 그럼 1년이니까 1년 전에 받았던 사람은 1년 안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말을 거꾸로 하면 교육 받은 지 1년이 넘었다면 다시 받아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교육의 유효기간은 무조건 몇 년? 1년 이렇게 딱 잡아 놓습니다. 그럼 별도로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 전부 1년이니까. 그죠?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253페이지 다시 하단 보시면서 자 실무교육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 전부 다 받아야 돼. 그죠? 그런데 거기 누가 없다? 중개보조원이 없어요. 왜 없다? 직무교육 받아야 되니까. 자, 이제 다시 제주로 돌아갑니다. 254페이지 상단에 실무교육의 면제, 그거 읽거나 마나 뭐라고 돼 있다? 1년 안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내려가면 3번 실무교육의 내용,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중개와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을 목적으로 하겠다. 아우 말이 많죠. 아무리 말이 많아도 답은 찾아내는 길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놓고 자 교육 시간은 얼마? 28에서 32시간. 교육 시간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실무교육 몇 시간이라고요? 28에서 32시간을 받습니다. 방금 보셨지만 밑에 직무교육 몇 시간? 3에서 4시간 됐습니까? 시간 잡아 놓으셔야 된다고요. 직무교육은 3, 4시간. 제일 밑에 3번 연수교육 별표 딱 찍어 놓고 연수교육 대상자 동그라미 1번에 개공사와 소공사는 개공사 동그라미 소공사 동그라미는 실무교육을 받고 줄 것입니다.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모든 교육은 시도지사가 하는데 연수교육은 2년마다 실시한대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중개업을 하는 자는 모두 뭐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실무교육을 받고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자가 여러분 공부하다시피 중개사법이든 부동산에 관련되는 관계 법규들이 많이 바뀌죠. 그러면 바뀌는 걸 일하면서 체크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때는 법이 많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현업을 하실 때는 바빠서도 못 찾아보고 몰라서도 못 찾아보고 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법이 바뀐 것을 가르쳐 주려고 뭐를 도입했다? 연수교육을 도입했으니까
연수교육은 매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죠? 법이 매일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마다 실시한다? 2년마다 실시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연수교육은 법이 변경된 것을 가르친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 그럼 법이 변경된 것을 가르치니까 실무교육 받는 사람들은 2년마다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누구? 개공사와 소공사 2년마다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때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법이 바뀐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딱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수교육은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겠죠. 500만 원짜리 밑줄을 딱 긋고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거기 2자에 동그라미 합니다. 2년 동그라미 2개월 전에 동그라미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주는데, 지금 들을 때는 쉽게 듣습니다. 2년이 되기 10일 전에 이러면 이거 틀렸잖아. 지금 2개월 전이니까. 그죠? 그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오면 어질어질해지니까 아예 기억하기를 연수교육은 2하고만 놉니다. 2. 그렇게 딱 연결해 놓으셔야 돼.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연속한다 이런 말 있잖아. 그죠?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 따라 들어가는 걸 연속한다 할 때 연수가 들어가면 얼마? 2년마다. 숫자가 2하고만 딱 놓습니다. 고정을 딱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2번 연수교육의 내용.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 봐요 들어오잖아요. 변경의 동그라미 법이 변경된 것을 가르쳐 준다. 요것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교육의 목적들을 물을 때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서 다 해결해냅니다. 시험에서. 뭐를 기억하라고요? 연수교육은 법이 변경된 것을 가르친다. 시간은 몇 시간? 12에서 16시간. 그래서 연수교육은 몇 시간 받아라? 12에서 16시간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 교육시간 암기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육시간은 제일 짧은 게 뭐? 직무교육 몇 시간? 3, 4시간을 받아라. 3, 4, 12. 연수는 12 딱 잡아냅니다. 3, 4, 12. 그건 4시간 다 받으면 16시간이에요. 12 더하기 16 얼마? 28. 실무교육이 제일 중요하니까 28 잡아놓고 4시간 더 받으면 32시간. 그래서 교육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본고사에서 무슨 교육은 몇 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위에다가 딱 적어놓고 그 말이 맞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시간을 건드릴 때가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요. 예를 들면 실무교육을 32시간에서 44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막 이런 숫자가 들어가면 어지러질해진다고요. 그래서 교육시간을 딱 잡아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봅니다. 필기부터 자꾸 하지 말고. 자, 실무교육, 뭐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있다고 치고 교육시간을 적으시오 하면 직무교육 몇 시간? 3에서 4시간 이렇게 찾아냅니다. 연수교육은 3, 4, 12 잡아놓고 그 다음 16시간 12 더하기 16이 나와야 얼마? 28시간에서 4시간 더 받으면 32시간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시간에 관한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교육 정리하셨다면 오른쪽 갑니다. 교육 지침을 수립한다 해서 255쪽 제일 상단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지침 수립이라는 게 보이죠. 지침의 동그라미.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서울시장이 하는 교육이 다르고 경기도지사가 하는 교육이 다르면 안 되니까 전국이 똑같이 하라라고 지침을 마련하는데 누가 마련한다? 1번 국토장관은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국토장관에 동그라미 해놓고 두째 줄 끝에 줄 것입니다. 해당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자, 그럼 동그라미 있는 거하고 줄 긋는 거 연결하면 국토장관이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됐죠? 그죠? 이거를 교육은 국토장관이 실시하고 시도에서 지침을 마련한다. 문제 1에 들어간다고요. 이거 개념 딱 잡으셔야 돼요. 국토장관이 지침을 마련한다. 그때 내려가면 2번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억. 거의 교육 목적이 전국으로 똑같아야 돼. 대상자, 과목, 시간, 강사의 자격, 수강료에 일단 줄 한번 꺾고 그 다음에 수강 신청 이런 것들을 전국이 똑같이 하도록 하려고 지침을 마련해 준다 이런 뜻인데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지금 줄 것인 수강료도 교육 지침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OX 구석지 문제를 하나 탁 걸었죠. 그죠? 그래서 수강료도 뭐든 전부 다 전국이 똑같이 하라고 지침을 마련한다. 그래서 그 수강료는 체크해 놓으시고. 자, 교육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 더 있죠. 5번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 있는데
크게 설명할 필요 없이 제목이 뭔가를 다 이야기해 주잖아. 무슨 교육이라고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목은 거창하게 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한다 안 해요. 왜 그러면 전 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런 예방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시험에 물으면 첫째로 줄 거야 되죠.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까지 줄을 딱 긋습니다. 아, 사고 예방교육은 누구라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 세 사람,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바로 밑에 개공사 등까지 줄 꺼놓고 거래사고 예방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공사입니까? 개공사 등입니까? 개공사 등 그거 잘 보라고. 그럼 개공사 등이 누구죠? 개공사 등이니까 개공사, 소공사, 보조원, 법인의 사원임은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너만 받아라 이럴 필요가 없잖아. 많이 받을수록 좋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개공사 등 들어옵니다. 등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찍어놓고 요거를 날카롭게 물으면 개공사를 대상으로만 실시한다 하면 틀린다고. 그래서 등 하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밑에 놓으면 국토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밑줄 걸까요?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그럼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여기 10일 전에 통지한다는 것 좀 뭐하고 건드리겠습니까? 좀 전에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통지한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이해하고 논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요 10일을 싹 갖다 붙인다고. 10일 전에 통지한다. X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2개월을 여기 딱 갖다 붙이면 그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은 2개월 전에 통지한다. 그러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준을 딱 잡기를 뭐를 기준을 잡아라? 연수교육은 뭐하고만 논다? 이하고만 논다. 이것만 딱 잡으시면 더 헷갈릴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기준을 딱 잡고 마지막 큰 2번의 동그라미입니다.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 거기에 동그라미 놓고 별표. 자, 여러분 교육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봐요. 실무교육 28에서 32시간 받아라. 직무교육은 3, 4시간. 연수교육은 12, 16시간을 받는데 실무교육 받는데 대략 15만 원쯤 들어갑니다. 교육 자료 포함해서 15만 원 누가 부담할까요? 교육비. 교육 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내기 싫다. 그럼 받지 마라. 안 받으면 중개업을 못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직무교육 3, 4시간 받아라 그랬죠. 교육비 대략 5만 원쯤 됩니다. 누가 낼까요? 받는 사람이. 받기 싫다? 그럼 받지 마. 그럼 중개보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수혜자 원칙이라 그래. 네가 하고 싶으면 돈 내고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연수교육 몇 시간요? 12에서 16시간 받아라 그랬잖아요. 경비 대략 7만 원쯤 돼요. 누가 부담할까요? 받는 사람이. 그죠? 받기 싫다? 그럼 받지 마. 500만 원 과태료 매겨요. 아까 보셨죠?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라고. 그래서 교육 경비는 누가 부담한다? 수혜자. 교육을 받는 자들이 부담을 하는데 여기만 딱 오면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이게 생생용어로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어떻게 된다?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생생용어로 별표 탁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지 이 교육이 만들어진 지가 7년이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실시 안 했습니다. 국가가 돈 아끼려고 그랬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교육비를 아끼려고 했다기보다는 전체 중개업을 한 사람 다 모아놓고 교육하기가 안 쉬웠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이름은 거창하게 들어오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비를 지원한다라는 건 체크하셨습니다. 자, 교육에 대해서 진하게 공부했습니다. 왜 교육을 공부했습니까? 등록을 신청하러 가려면 실무교육 받아야 되잖아, 그죠? 실무교육을 몇 시간 어디서 받고 이제 그거 공부한 거예요. 지금 실무교육을 받았으면 드디어 한 장 넘기시면 등록을 하는데 등록의 성격이 뭐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상단에 등록의 성격 기속성에 줄 딱 꺼놓고 기속성이 무슨 뜻입니까? 밑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였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줄 것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를 뭐라 그런다? 기속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 물을 때는 기속성인데 재량성 요래 들어오면 X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기속성 옆에다가 재량성 적어놓고 X 이렇게 적어야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재량이라는 말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랬다? 해주어야 한다. 기속적 성질이다. 그거 기억합시다. 2번 중요해요. 별표. 적법 요건이다. 그래서 등록은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기 위한 요건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개업은 무슨 요건입니까? 하면 지금 말하다시피 적법 요건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중개업을 하려면 적법하게 등록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들어오면 X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등록은 효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적법 요건 옆에다가 효력 요건 X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등록의 성격은 가볍게 보셨고 드디어 이제 신청자와 등록 관청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판서를 보셨던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1번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법인 동그라미. 그래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공인중개사거나 법인만 신청한다. 요거 짚으셔야 돼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인데 자, 거기 관련해 소공사는 제외가 시험에 잘 나와요. 소공사는 자격증 있죠. 왜 제외할까요? 자격증 있으면 교육받고 사무실 열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소공사는 안 된다 이랬을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주목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을 받고 사무소를 확보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등록증을 받게 되죠. 등록증을 받으면 뭐라고 부른다? 등록한 자 개공사가 되잖아 지금 그죠? 근데 소공사가 신청해서 개공사도 돼버리면 이중소속이 된다고요. 그래서 소공사는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을 정해놨다고. 소공사 안 된다는 거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공사가 등록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무실에 사표 내야 돼. 사표 내면 뭘로 돌아갑니까? 공인중개사로 돌아가잖아 이제. 그러면 신청하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소공사 신청할 수 없다. 내려가면 큰 2번 등록관청 얼마나 강조했습니다. 등록관청이 어디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1.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됐습니까? 시, 군, 구청. 법인은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됩니까? 하니까 2번의 첫째 줄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갑니다. 그래서 법인은 전부 어디서 정리한다? 주된 사무소, 본점이 있는 곳에 가서 신청을 한다. 됐죠? 등록관청 잡으셨고. 자, 등록 기준 3번 별표입니다. 100% 출제됩니다. 아까 강조했습니다. 다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첫째 줄에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뭐를 받을 것? 실무교육 받으라고 계속했고 관로 안에 실무수습 이런 거 나오면 무시하라 그랬죠. 전혀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그 다음 2번 중개사무소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십니까? 등록 기준이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공인중개사가 되잖아. 그죠? 자격을 취득할 것,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다? 사무소를 확보할 것. 자, 근데 이제 사무소는 어떤 조건이냐는 게 나왔어요. 제일 밑에 기업,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이래 딱 돼 있잖아. 그죠? 건축물 대장에 동그라미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있는 사무소라 그랬지. 50제곱미터 면적을 확보할 것. 이런 말 하지 않았잖아, 지금. 그죠? 그럼 면적은 5평이든 10평이든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요. 뭐를 확보해야 된다고요? 건축물 대장에 있어야 돼. 그럼 건축물 대장에 있으라는 말은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건축물 대장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2번 한 봐요, 니은. 줄것입니다.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그까지만 줄 딱 꺼놓고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등록을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딱 해줬잖아. 그죠? 그럼 니은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도와주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다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1000세대 단지, 잠실의 대단지입니다. 1000세대 단지에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입주하겠죠. 또 뭐 임대도 들어오면 이사도 나가고 들어오고 제일 바쁘겠죠. 막 입주를 시작할 때 앞에 있는 상가들도 활기를 띠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아파트가 막 입주를 시작하면 앞에 상가들이 막 활기를 띠는데 상가 제일 먼저 아파트 상가 뭐 들어옵니까? 이디야 들어옵니다. 이디야. 뭐 들어옵니까? 부동산 사무실 100% 들어옵니다. 부동산 사무실. 또 뭐 들어옵니까? 치킨집 100% 들어옵니다. 뭐 수포도 100%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 이제 아파트를 막 입주할 때 이때가 제일 영업이 제일 잘 될 때인데 여기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내려고 그러니까 이 단지가 워낙 크니까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데 한 달쯤 걸려. 그러면 지금 우리 법에서
건축물 대장에 있는 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랬는데 지금 영업은 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이 언제 나온다고요? 한 달 뒤에 나오는데 그러면 입주 다 끝나고 그때 개설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도와주려고 뭐를 해놨습니까? 건축물 대장은 없더라도 사용 승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에서는 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도록 해줬다고. 그러면 사용 승인 준공검사를 받았으니까 수도, 전기 이런 건 다 들어오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단지 뭐가 없다? 대장만 없다고. 그죠?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개공사를 도와주는 조문이다. 불편하게 하는 거다. 도와주는 건 100% 안 하나야 돼. 원래 사무소는 1번 건축물 대장이 있을 것 이랬잖아. 그죠? 그건 대장이 없어도 뭐는 가능하다? 사용 승인 준공 검사를 받은 건물에는 가능하다. 그거 체크하시고 당연히 오른쪽 올라가면 가설 건축물 무가 건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그죠? 4번도 중요해요. 소유, 전세, 임대차 등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뭐를 확보할 것? 사용권을 확보할 것. 사용권의 동그라미. 뭐를 확보하라고요? 사용권을 확보하라 그랬지. 밑에다가 소유권 이렇게 들어오면 X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중개사무소는 자기 이름으로 반드시 가져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사용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를 유념합니다. 자, 요게 이제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이라면 내려가면 큰 2번 법인의 등록 기준이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그럼 별표 하나 찍으셔야 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은 암기표에도 다 들어가 있지만 모두 몇 개? 5개예요. 1번 상법상 회사로서 상법상 회사의 동그라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그 협동조합도 되지요. 동그라미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 2번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것. 14조 동그라미 그리고 별도로 업무를 공부할 겁니다. 3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별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그 법인의 대표자 반드시 자격증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하네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다가 포함 X 적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나온 바 있어요. 대표자 포함이 아니고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로 둬야 돼. 임원에 그죠? 자 그럼 요 지문만 가지고도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모든 임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OX X 얼마만 있으면 된다? 3분의 1만 있으면 되잖아. 지금 그죠? 그거 짚으셔야 돼요. 이거를 2분의 1 이런 식으로도 문제 걸었어요. 그래서 3번 조건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보고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법인을 나중에 설립하고 싶다면 지금 이 기준을 공부하신 분은 공인중개사 최소한 몇 명이 돼야 되겠습니까? 법인을 유지하려면 공인중개사 최소한 몇 명이어야 된다. 자, 1번 첫째 대표이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공인중개사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무조건 몇 명?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최소한. 그래서 옆에다가 받아쓰기 합니다. 법인의 최소 임원은 받아쓰기 법인의 최소 임원은 2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끝. 2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지문이 그래 나온다고요. 이 법조문을 해석했다면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대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원들 중에 3분의 1은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돼. 그러면 최소한 임원이 몇 명은 있어야 된다. 공인중개사가 몇 명은 있어야 된다. 2명은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역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제가 이 수업을 오래 했습니다. 올해 수업할 때 이렇게 보면 공부하시는 분 중에 여자 형제들, 자매라 그러죠. 자매분이 공부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자리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매들이 공부할 때 되게 열심히 합니다. 서로 경쟁의식도 막 느껴가면서 언니 니는 그것도 틀렸잖아 캐스하면서 하여튼 자매 간에 공부하는 분 굉장히 자주 만났습니다. 또 모녀 간에 엄마와 딸 간에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왜 같이 공부합니까 하니까 엄마가 시험 학교 가면 차 사준대요. 그래서 공부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엄마와 딸인데 엄마 시험 많이 쳐봤다 안 쳐봤다? 너무너무 많이 쳐봤겠죠. 도저히 안 되니까 내 데리고 온 거야 지금 그죠? 그래서 제발 니라도 되라 뭐 그죠? 그래서 이제 모녀지간에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자주 봤고 좀 의외인 것은 형제간에 남자 형제간에 공부하는 건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아마 공부를 했더라도 뭐 다른 학원에서 하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은 있겠죠. 형제간은 잘 못 봤고 그다음에 이제 독특하게도 부부 사이도 공부하는 걸 자주 봤습니다.
부부 비슷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부부. 그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공부해요. 그래서 왜 이 힘든 공부를 한 분만 하시지 두 분이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법인 만들려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거 맞는 말이라고. 법인이 되려면 최소한 자격증 2개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분이 열심히 하시가 자격증 따라고. 근데 갈로 열고 둘 중에 하나라도 되려고 뭐 그런 의미가 더 크죠 사실은. 속마음은 더 아는데 그래도 두 분이 같이 공부하시는데 이 힘든 공부를 두 분이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법인 만들려고요. 맞는 말이라고 그거.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뭘 전달하고 있습니까? 법인은 최소 공인중개사가 2명은 돼야 된다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졸업생 중에 그죠? 여기가 이제 대로입니다. 8차선쯤 되는 큰 길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여기 올라가는 아파트 입구인데 여기 배우지가 1000세대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크죠. 여기에 중개사무소 차리고 있는 우리 졸업생이 있습니다. 여학생, 아줌마 학생.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길에서 만나니까요. 우리 신랑도 요즘 중개 공부 시킵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멀쩡하게 다니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이거 하라고요. 왜 하는가 하면 여기 자기 사무실 하는데 신랑이 딱 따면 여기 있는 사무실을 딱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들어가고 나가는 길목을 딱 잡고 있으면 이 동네 아파트는 다 우리 겁니다. 우리 거.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해보니까 재밌었겠지. 그러면 자기 쪽도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랑 공부하시오. 그래서 신랑도 공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 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우시거든. 이렇게 길에 가다가 저 자리에 중개사무소 차리면 괜찮겠네. 이것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가 좀 덜 지겹잖아. 관심도 더 있어지고 그죠. 통상적으로 여기 중개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식점이 있어요. 김밥집. 그러면 김밥집이 나가면 대체적으로 김밥집이 올 것 같죠. 근데 김밥집에 있는 바닥 권리금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거를 인수하고 중개사무소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의미있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공부하는 거 괜찮다고 내 이야기 한다고요. 그 동네 다 우리 겁니다. 완전히. 왜 우리 게 되는가 하면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이 동네 아파트를 팔고자 합니다. 한 집에만 간다. 다 가본다. 다 가지. 가서 우리 아파트 5억에 팔아주세요.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다 가더라도 이건 한 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안 팔아주면 저 사람은 절대 못 파는 사람이야. 4억 9천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팔면 그만이지만 팔려면 4억 9천에 팔아야 돼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가격을 조작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면 여러분 이 동네 아파트 살 때 한쪽만 가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가볼 거잖아. 그죠? 5억에 사주세요. 이렇게 가지만 이 사람들은 한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사주면 저 사람 절대 못 살 사람이야. 그러면 5억이 아니고 5억 2천에 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사면 그만이지만 살려면 무조건 거래해야 돼요. 5억 2천에. 가격을 독점하고 독점을 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아니잖아. 한 사람이 2개를 설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지만 각자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 그죠? 사실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느낌 오셨죠? 수업을 너무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보라고. 그죠? 지금은 우선 시험에 합격해야 되지만 자 다시 크게 강조합니다. 3번 법인을 만들 때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는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일 것. 네 번째, 대표자, 임원, 책임사원 전원은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그걸 법인에는 임원 전부 실무교육 이수해야 됩니다.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사용권에 다시 밑줄 딱 긋고 옆에 소유권 하면 틀린다. 계속 전달했었죠. 그래서 법인의 기준도 보셨습니다. 자, 내려가면 큰 4번, 법인의 등록 절차가 돌았습니다. 4번에 1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서류에다가 그 다음에 줄 것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있다. 거기에 줄을 하나 끊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울 종로에 등록을 신청하러 갑니다. 공인중개사거나 법인은 신청할 수 있죠. 이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뭐가 있다? 수수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험에 들어와요. 그래서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 말을 하시라고 줄을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로에 등록할지 강남에 할지 서초에 할지 용인에 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하고 있다고. 경기도에 살지 서울에 살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지자체 조례인데 이걸 시험에서 뭐라고 내는가 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하면 틀려요. 국토교통부 해놓고 X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등록을 하거나 제주도에서 등록하거나 국토교통부령 하면 수수료가 딱 하나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수수료를 모른다는 말은 지자체 조례다 그런 뜻이에요. 지자체 조례고 시험에서는 지자체 조례만 아시면 되지만 우리 졸업생들이 지금 나가서 등록한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만나서 등록할 때 수수료 있다는데 실제 수수료 얼마 냈습니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려고 한 4년 전인가에 13,000원쯤 낸대요. 그럼 지금 뭐 15,000원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분이 하고 있는 지역에서 15,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으면 여러분이 하는 지역 예를 들면 경기도 사거나 강원도 사거나 18,000원, 2만원 받을 일이 거의 없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대략 얼마? 한 15,000원의 수수료는 있습니다. 근데 15,000원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다. 그죠? 참고로 하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자격증을 땄더라도 15,000원 없으면 중개 못합니다. 수수료 준비해놔야 됩니다. 지자체 조례 줄 것이었죠. 그때 가져가는 서류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암기표 펴입니다. 암기표 항상 지참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기표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암기표 3번의 제목이 뭐죠?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맞습니까? 신청 서류 찾았습니까? 밑으로 암기합니다. 부자교사는 이름이 여공신이에요. 됐죠? 자, 그럼 암기해놓고 부 하면 법인 등기부인데 법인은 등기부를 가져가야 되는데 제출할 필요는 없다. 왜? 시도지사한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자격증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제출하는 서류, 안 하는 서류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고. 실무교육 이수증 들어가야 되겠죠? 공정서류, 그리고 뭐 여권용 사진 이런 거 들어가죠. 그래서 가벼운 단어이지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암기합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뭐다? 부자교사는 여공신이다. 그럼 제출하는 것, 안 하는 것 구분하셔야 되고 지금은 그 3번만 관리하시면 되지만 그 옆에 4번 딱 보면 분사무소 설치 서류 딱 들어있죠. 그거하고 비교하려고 그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사무소 할 때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이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257페이지 하단 중요하게 제출하지 않는 서류, 제출하는 서류 지금 암기표에도 다 들어가 있고 교재에도 지금 정리가 돼 있다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큰 2번 등록 처분의 통지 아까 다 했죠. 둘째 줄에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다시 동그라미 놓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한다. 여기까지 돌았습니다. 제출하는 서류. 자, 그럼 통지가 돌았으면 그 다음에 무슨 단원이 들어오겠습니까? 등록증을 교부한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이 무조건 시험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3번 내려가면 보정 설정과 등록증 교부 1번 개공사는 등록을 한 때는 줄 것입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 거기 밑줄 하나 딱 찍고 개시하기 전에 보정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봐요. 보정을 설정해서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지 뭐를 내주겠다. 등록증을 교부해 주겠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2번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3번 별표 바로 밑에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자가 보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언제까지 교부합니까?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지체 없이도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자, 봐요. 지금 등록증을 언제까지 교부해 준다? 지체 없이 교부해 주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7일 내로라고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왜? 7일을 좀 전에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7일 내로 통지를 하면 교부는 언제까지 해준다? 지체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딱 찍었습니다. 7일 내로 교부한다 하면 틀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큰 4번 등록사항의 통보입니다. 자, 통보라는 제목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놓고 첫째 줄에 등록관청은 매월 다음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의 줄을 딱 긋는데 스토리가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등록증이 교부됐습니다. 여러분이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서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종로구청에 신청한다 그랬죠. 그죠? 신청을 해서 7일 만에 통지가 되면 등록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종로구청이 여러분한테 등록증을 교부하면 종로구청은 자기가 교부했으니까 누구한테 교부했다는 걸 알 거잖아. 그죠? 근데 중개협회는 안다 모른다? 몰라. 그래서 협회가 저 사람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주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거 그냥 10일이 아니고 다음 달 10일에 줄 것이었죠. 왜 다음 달 10일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교부했다고 10일 만에 통지해주고 이 사람한테 교부하면 또 10일 만에 통지해주고 등록관청이 귀찮아 죽겠거든. 그래서 한 달치를 모아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지해줍니다. 그때 통지해주는 게 모두 몇 개? 6개를 통지해주니까 여기에 객관식 문제가 잘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하단에 등록 통지 6개짜리가 쫙 들어오는데 이 6개짜리는 앞으로 수업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짚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지금 등록증 교부사항 통보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거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2번.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동그라미 해봐요. 오른쪽. 사무소 이전 신고 동그라미. 분사무소 설치 신고 동그라미. 휴업 폐업 신고 동그라미까지 해놓으면 대체적으로 모두 몇 개? 5개죠. 바로 밑에 행정처분 동그라미. 행정처분이 뭐다?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도 통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라. 그죠? 자, 지금 동그라미 있는 거 6가지를 기억하든지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려면 그럼 옆에다가 적기를 통보 안 하는 걸 한번 적어보자고. 보정 설정 적어놓고 X. 통보하지 않습니다. 보정 설정 X. 자격 정지 X. 받아쓰기 합니까? 자격 취소 X. 3개 있죠. 하나 더. 등록증 재교부 X. 끝. 자, 그러면 지금 통보하는 거 몇 개? 6개. 통보하지 않는 거 몇 개? 4개. 문제 내려면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하나 딱 넣고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을 바꾼 것 없죠. 자, 그러면 6개를 기억하든지 지금 X에 넣은 4가지를 기억하든지 이런 것들은 통보하지 않는다. 거기 지금 받아쓰기 하는 중에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통보 안 한다고 돼 있죠. 그거 통보 안 해주면 협회가 어느 사람이 취소가 됐는지 정지가 됐는지를 모를 건데 왜 통보 안 할까요? 앞으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누가 하는 거다?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것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통보사항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고 이해 못 하겠거든. 통보하는 건 6가지를 알든지 안 해도 되는 4가지를 잡아놓든지 공부하는 길은 잡았습니다.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259페이지 오른쪽으로 갑니다. 종별의 변경과 효력 소멸인데 거기 5번에 1번 종별의 변경할 때 종별에 동그라미 놓고 별표 딱 찍습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은 종별이라는 말이 탁 나오면 별표 찍으라 그랬죠. 지금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등록을 한 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개공사 부르잖아. 그죠? 그럼 지금 종별이라는 말은 개공사의 종별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럼 자, 개공사의 종별 지난주 용어 정의에서도 공부했지만 개공사만 보면 3사람이 생각나야 돼요. 첫째 누구? 법인인 개공사.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6조를 종별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수업에서 시험에서 종별에 따라 종별이 나오면 뭐가 보여야 된다?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6조가 저절로 보여야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점수가 연결 안 된다니까. 자, 다시. 지금 동그라미 했지만 종별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6조. 그건 개공사의 종류별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목이 뭐다? 종별을 변경한다 이랬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 뜻이지. 법인이 나는 공인중개사로 바꾸겠다. 이렇게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종류를 변경한다고. 상식이지만 법인이 부칙6조로 바뀌겠다. 이런 건 없다는 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공인중개사로 영업을 하던 자가 잠실에서 서울 공인중개사 하던 자가 영업이 잘 됐는 모양이지 나 이제 법인으로 바꾸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서울 중개주식회사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인으로 바꾸는 걸 뭐라 그런다? 종별이 변경된다고. 공인중개사가 부칙6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건 아시죠? 그죠? 변경하는 거 바로 보라고요. 그 다음 부칙6조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드디어 자격증을 땄는 모양이지 이제 나는 공인중개사로 종류를 바꾸고 싶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등록을 한 자들이니까 전부 다 등록증을 받아서 영업했겠죠. 그러면 서울 중개주식회사를 하던 자가 나는 이제 서울 공인중개사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던 등록증은 어떻게 하고 반납을 하고 다시 신청해야 돼. 다시 신청이라는 말은 가지고 있던 등록증을 반납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무교육이수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 내고 접수 확인 통지 교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인이 공인중개사로 바뀔 때는 간판만 쓱 바꾸고 일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지고 있던 등록증은 어떻게 하고 반납을 하고 그다음 다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한 사람 부칙 6조가 공인조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써 한 30년 이상 했는 사람인데 드디어 자격증을 땄어. 난 하던 자리에서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고참을 실무교육 이수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 내고 보정 서류 내고 이거는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 동일 구역 안에서는 뭐 하면 된다? 재교부 받아서 영업해라. 여러분 다시 신청하는 게 편할까요? 재교부가 편할까요? 재교부가 편하지. 다시 신청하면 며칠 걸린다? 7일 걸린다고. 근데 재교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등록증 반납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재교부 받아서 영업하라고. 요게 도와주는 거잖아. 그죠? 요게 시험에 들어온다고요. 자, 봐요. 이해를 하셨다면 자, 동그라미 1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공사가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뭘로 바뀐다? 법인인 개공사로 종별을 변경하여 적어놨습니까? 변경하여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줄 것입니다. 다시 제출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다시 제출해야 된다. 근데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자 다시 줄 것입니다. 종전의 등록증은 뭐 해야 된다? 반납하고 다시 신청하라 그랬죠. 그 반납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옆에다가 폐업 신고 X 표시하셔야 돼요. 시험에 어떻게 냈는가 하면 다시 반납하고 봐요. 반납하고 다시 신청하라 그랬지. 받았던 등록증은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신청한다. 그러면 틀린다고. 영업을 계속할 건데 폐업은 왜 하는데 지금 그죠? 그럼 폐업하면 틀려요. 등록증을 뭐하라 그랬다? 반납만 하면 돼 하고 다시 신청한다. 근데 시험에서는 2번을 건다 그랬잖아요. 2번 별표 부칙상의 개공사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동그라미 요거를 시험에 건다고. 관할구역 안 동그라미 놓고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줄 것입니다.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재교부 신청해 주는 게 편리하게 해주는 거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지금 이게 이해가 된다고 이게 지금 그죠? 주목합니다. 줄은 다 쳐드렸는데 자 대답합니다. 부칙 6조가 공인중개사로 종별이 변경되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OX, XX, 동일 구역 외로 갔을 때만 다시 신청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부칙 6조가 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면 동일 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X, 동일 구역 안에서만. 그죠? 하던 자리에서 그대로 할 때만 재교부 받지. 만약에 잠실에서 부칙 6조가 영업을 하다가 드디어 자격증을 땄어요. 나는 이제 경기도 일산 가서 할 거야. 지역을 옮기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다시 신청해야 돼. 다시 신청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등록증은 어떻게 하고요? 반납을 하고 됐죠? 여기까지 의미 있게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1시간이 지나갑니다. 10분 쉬었다가 효력 소멸을 체크하겠습니다.